인도네시아 여행이라고 하면 보통 발리부터 떠올리죠. 그런데 이번에 제가 향한 곳은 발리가 아닙니다.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섬 북쪽에 있는 도시 마나도입니다. 사실 마나도라는 이름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그렇게 익숙한 여행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다이빙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마나도 앞바다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이빙 지역, 바로 부나켄 국립공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행의 목적지는 마나도이면서 사실은 마나도 앞바다에 있는 작은 섬, 부나켄 섬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부나켄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물건이 있다면 마나도에서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현금이나 유심 같은 것도 가능하면 여기에서 미리 준비해 두는 게 편합니다. 부나켄에 들어가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마나도가 자동차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도시라면 부나켄은 바다와 배가 생활의 중심인 작은 섬입니다. 그런데 이 섬으로 들어가는 과정부터가 여행입니다. 마나도에서 부나켄까지는 배를 타고 이동합니다. 지도에서 보면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냥 항구에 가서 배 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공공보트도 있지만 운항 횟수가 많지 않고 바다 상태나 조수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중요한 여행이라면 미리 리조트나 다이빙샵을 통해 보트를 준비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배를 타고 마나도 해안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조금 전까지 보이던 도시 풍경이 점점 멀어집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바다가 펼쳐지고 저 멀리 섬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기분이 달라져요. 아, 이제 진짜 부나켄으로 들어가는구나. 여행이라는 게 꼭 목적지에 도착해야 시작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이곳에서는 배에 올라타는 순간부터 부나켄 여행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나켄에 가까워질수록 한 가지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조수 간만의 차이입니다. 특히 썰물 때 도착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항구 풍경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배가 육지 가까이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도착하고 나서도 한참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처음 가는 사람은 조금 당황할 수도 있어요. 아니, 배에서 내렸는데 리조트가 어디 있는 거야? 그런데 이런 과정도 지나고 나면 부나켄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여행의 한 장면으로 남습니다. 이곳에서는 사람이 바다 시간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이 바다의 시간에 맞춰야 합니다. 밀물이 들어오면 배가 움직이고 물이 빠지면 걸어야 하고 도시에 있을 때는 시계를 보면서 움직였는데 여기서는 바다를 보면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해서 부나켄에 올까요? 답은 역시 바닷속에 있습니다. 부나켄의 가장 큰 특징은 산호초가 완만하게 이어지다가 갑자기 깊은 바다로 떨어지는 거대한 월 다이빙, 그러니까 수중 절벽입니다. 물속으로 들어가서 절벽 옆을 따라 이동하다 보면 한쪽에는 산호가 가득하고 반대쪽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고 푸른 바다가 펼쳐집니다. 이 느낌이 정말 독특합니다. 부나켄을 대표하는 포인트로는 레쿠안, 후쿠이, 사치코, 부나켄 티무르 같은 곳들이 있습니다. 포인트마다 조금씩 분위기가 다릅니다. 어떤 곳은 거대한 월을 보는 재미가 있고 어떤 곳은 산호와 작은 생물을 천천히 찾아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나켄에서 많은 다이버들이 기대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바다 거북입니다. 운이 좋으면 한두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의 거북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절벽 옆에서 쉬고 있던 거북이 천천히 몸을 움직이더니 눈앞을 지나 푸른 바다 쪽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괜히 따라가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거북만 있는 게 아닙니다. 형형색색의 리프피쉬부터 누디브렌치, 작은 피그미 해마 같은 생물까지 큰 생물과 작은 생물을 함께 찾아보는 재미가 있는 곳입니다. 다만 듀공처럼 아주 보기 어려운 동물은 부나켄에 가면 볼 수 있다고 기대하고 가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만나면 정말 행운인 거죠. 부나켄은 1년 내내 다이빙이 가능한 지역이지만 보통 3월부터 10월 사이에는 비교적 시야가 좋아서 수중 촬영이나 생물을 관찰하기에도 유리한 편입니다. 하지만 바다는 언제나 변합니다. 어제 좋았던 포인트가 오늘은 조류가 강할 수도 있고 아침과 오후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나는 무조건 저 포인트에 가겠다 하기보다는 현지 다이빙샵의 판단을 따르는 게 좋습니다. 특히 부나켄은 조류가 있는 포인트도 있기 때문에 초보 다이버라면 자신의 경험을 가이드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이빙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나켄에 올 이유가 없는 건 아닙니다. 스노클링만으로도 충분히 산호와 열대어를 볼 수 있고 그냥 작은 섬에서 며칠 머물며 쉬고 싶은 사람에게도 상당히 매력적인 곳입니다. 그렇다면 부나켄에서는 며칠 정도 머무는 게 좋을까요? 여행 일정이 짧다면 3일 정도가 최소한으로 효율적인 일정입니다. 첫날 마나도에서 부나켄으로 들어와 섬에 적응하고 다음날부터 레쿠안이나 후쿠이 같은 대표 포인트를 경험하고 다른 날에는 사치코나 부나켄, 티무르 쪽을 둘러보는 시기죠. 시간이 조금 더 있다면 4일에서 5일 정도를 추천할 만합니다. 그러면 마나도, 투아나, 신라댐 쪽까지 범위를 넓힐 수도 있고 날씨 때문에 하루 일정이 꼬이더라도 여유가 생깁니다. 특히 다이빙 여행이라면 마지막 날은 무리하게 다이빙 일정을 잡기보다는 마나도로 돌아가면서 쉬어가는 일정으로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여행에서 하루를 더 쓰는 게 아까워 보이지만 막상 와보면 그 여유가 여행 전체를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부나켄에 머물다 보면 이곳의 아름다운 바다만큼이나 생각해 볼 부분도 있습니다.
관광객과 다이버들이 특정 지역에 많이 몰리고 쓰레기 문제나 산호 훼손 같은 환경 문제도 계속 관리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바다지만 그 아름다움이 저절로 유지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이빙이나 스노클링을 할 때는 산호를 만지거나 밟지 않고 거북이나 다른 해양 생물을 발견했다고 너무 가까이 따라가지 않는 기본적인 행동이 중요합니다. 사진 한 장 더 찍는 것보다 그 생물이 편안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비켜주는 게 더 좋은 여행일 수도 있습니다. 부나켄 여행을 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은 발리처럼 화려하지 않습니다. 대형 쇼핑몰이나 멋진 카페를 찾아다니는 여행과도 조금 다릅니다. 밤늦게까지 즐길 수 있는 화려한 관광지를 기대한다면 조금 심심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바다가 있고 배를 타고 조금만 나가면 세계적인 산호초가 있고 물속에서는 거북이와 물고기들이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일정을 마치고 섬으로 돌아오면 다시 조용해집니다. 저는 오히려 그게 부나켄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나도와 부나켄 여행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저는 조금 불편해서 더 기억에 남는 여행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배 시간을 맞춰야 하고 썰물에는 생각보다 많이 걸어야 할 수도 있고 도시처럼 모든 것이 편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행이 끝나고 나면 이상하게 그런 장면들이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 배를 기다렸던 순간 마나도가 점점 멀어지던 배 위의 풍경, 부나켄에 도착했을 때 보였던 바다, 그리고 물속에서 처음 마주친 거북이까지. 그래서 마나도에 왔다면 도시만 보고 돌아가지 말고 꼭 한번 부나켄까지 들어가 보시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특히 다이빙을 좋아한다면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수많은 섬 가운데 왜 전 세계 다이버들이 이 작은 섬의 이름을 기억하는지 직접 바닷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 이유를 금방 알게 될 겁니다. 마나도에서 배를 타고 떠나는 작은 섬, 부나켄. 화려하진 않지만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오래 기억하게 될 곳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부나켄의 진짜 모습을 만나러 바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